아침 등굣길 골목은 늘 그 시간처럼 조용했습니다. 출근하는 어른들, 문을 여는 가게,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 모두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이만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하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침에 깨워주는 사람도, 학교에 다녀왔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밥은 알아서 먹었고 숙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었습니다. 집에 있어도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부모는 일을 나갔고 집은 조용했습니다. 조용하다는 건 때로는 평화가 아니라 관심이 없다는 뜻이 됩니다. 아침 6시 반, 아이는 스스로 눈을 떴습니다. 알람도 없었지만 몸은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자 어제 저녁 남은 반찬 몇 개가 보였습니다. 아이는 밥을 데우지 않았습니다. 찬밥에 김치 하나 얹어 먹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작게 울렸습니다. 아이는 혼자 먹는 식사에 익숙했습니다. 아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학교 가방을 챙기는 것도 혼자였습니다. 준비물을 확인해주는 사람도, 도시락을 싸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이는 가방 안을 한번 훑어보고 문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집 안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했습니다. 아이는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조용했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부르지 않는 한 아이의 이름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 아이는 늘 한 발 뒤에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웃음소리와 고함이 창문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아이는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책을 읽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페이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시끄러웠습니다. 아이는 줄 맨 끝에 섰습니다. 배식을 받고 자리를 찾았습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많았지만 함께 앉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소리 없이. 주변 아이들의 대화 소리가 들렸지만 그 속에 아이의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오후 수업, 선생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여러 손이 올라갔습니다. 아이는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손을 드는 법을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은 손을 든 학생을 불렀고 수업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아이는 그 흐름 속에서 조용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방과 후, 아이들은 학원으로, 집으로, 친구들과 함께 흩어졌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가방을 챙겨 교실을 나섰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 골목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집에 일찍 가도 아무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는 집. 아이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에서는 만화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화면을 보았지만 내용은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몇 시. 부모님이 돌아오려면 아직 몇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이는 혼자였습니다. 오늘도 어제처럼, 내일도 그럴 것처럼. 문제는 아무도 이걸 문제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방치 아동의 상당수는 학대보다 먼저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상태를 겪습니다. 아이에게는 울 이유도 말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어른들이 보기엔 잘 지내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묻지 않으면 아이 스스로도 자기 상태를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아이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사라집니다. 소리 없이, 문제 없이, 기록도 남기지 않은 채.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밥은 먹었어? 예. 짧은 대화,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엄마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거실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아이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연필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 불이 켜진 다른 집들, 그 안에서 저녁을 먹는 가족들. 아이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밤 10시, 아이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잘 자라고 말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이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잘 자, 작은 목소리, 어둠 속에서 사라지는 말.
아이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묻습니다. 왜 아무도 몰랐을까?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아무도 묻지 않았을까?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아이가 처음으로 집 밖에서 말을 걸어준 사람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시작되었는지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 아이에게 집은 조용했고 학교는 바빴습니다. 어디에도 아이를 기다리는 자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어른을 만납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학교가 없는 날, 아이는 집에 있어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주말에도 일을 나갔습니다. 아이는 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특별한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저 집 밖이 나왔습니다. 걷다가 작은 도서관을 발견했습니다. 동네 복지관 건물 2층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이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도서관 입구에 서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장들이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고 작은 책상 몇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할머니 한 분, 카운터에 앉아 있는 직원 한 명. 아이는 조용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발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습니다. 책장 사이를 걸으며 책 등을 훑어봤습니다.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동화책, 위인전, 과학책. 아이는 한 권을 꺼내 펼쳐봤습니다. 그림이 그려진 페이지. 아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책을 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읽고 싶으면 앉아서 봐도 돼.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직원을 봤습니다.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물론이지, 여기가 도서관이잖아. 아이는 책을 들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치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하게 앉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몇 장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글자를 읽는 것보다 그 공간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했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는 책을 덮고 일어났습니다. 책을 제자리에 꽂으려 하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 거면 여기 두고 가도 돼. 내 자리에 두면 내가 안 치울게. 아이는 놀란 표정으로 직원을 봤습니다. 내일도 와도 돼요? 당연하지, 언제든 와. 그 말에 아이는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인사인지 감사인지 모를 동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아이의 발걸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여전히 혼자였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이는 다시 도서관에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시간, 어제와 같은 자리. 책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직원이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왔구나. 그 말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특별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이 오기를 알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리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은 혼자 여행을 떠나는 아이였습니다. 그 사람은 특별한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상담사도 아니었습니다.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아이를 자주 보던 직원이었습니다. 매번 혼자 와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책을 읽던 아이. 그날 그 어른은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혼자 왔구나. 질문도 아니고 지적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존재를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아이의 행동이 아주 조금 달라졌습니다. 책을 덮는 시간이 늦어졌고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 한 번 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아이에게 중요한 건 조언도 해결책도 아니었습니다. 보였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그 시간은 아이의 하루에서 가장 안정적인 시간이 되었습니다. 직원은 아이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넌 이름이 뭐니? 아이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누군가 이름을 물어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지우요. 지우, 예쁜 이름이네. 나는 김 선생이야.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돼. 그 순간 아이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이 불렸다는 걸 느꼈습니다. 출석부에서도 병원에서도 아닌 진짜로 자신을 향한 이름. 현실 증언 삽입. 아이들은 도움보다 먼저 자기를 알아봐 주는 시선을 필요로 합니다. 그 어른은 아이의 집 사정을 묻지 않았습니다. 왜 혼자인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오늘도 왔네. 어제 읽던 책, 그거 재미있었어? 아이에게 그 말들은 별것 아닌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의 하루에는 한 문장이 생겼습니다. 오늘 나한테 말을 건 사람이 있었다.
작은 변화는 큰 사건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른들은 이 시기를 지나칩니다. 아이는 여전히 조용했고 문제 행동도 없었고 눈에 띄게 밝아지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마음 안에서는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고립의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도서관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여백이 많은 종이의 작은 집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림 그리는 거 좋아해?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좋아하는지 몰라도 그려도 돼. 아이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좋아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 그냥 해도 된다는 것. 며칠 뒤 직원이 아이에게 작은 수첩을 건넸습니다. 이거 내가 써. 그림 그려도 되고 글 써도 되고 마음대로 해. 아이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습니다. 아니, 선물이라고 느낀 첫 번째 물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좋은 방향으로만 흐르지는 않습니다. 누군가의 관심은 아이에게 처음이자 때로는 가장 위험한 신호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그 다음으로 누구를 만났을까? 그리고 그 만남은 아이를 살렸을까? 아니면 더 깊은 곳으로 밀어 넣었을까? 다음 이야기에서 그 갈림길을 따라가 봅니다. 아이에게 말을 건 사람이 생긴 이후 세상은 갑자기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아침은 늘 혼자였습니다. 다만 하나가 달라졌습니다. 아이의 하루에 기다리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리는 시간, 익숙한 책상, 익숙한 목소리. 오늘도 왔네. 그 말 한마디가 아이의 하루를 지탱했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관심은 항상 같은 무게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갔을 때 직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는 다른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책을 펼쳤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아이는 같은 자리에 앉아 책을 넘겼습니다. 페이지는 넘어갔지만 눈은 글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문이 열릴 때마다 아이의 고개가 들렸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조용히.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직원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그날 처음으로 집에 돌아가기 싫었습니다. 갈 곳이 있어서가 아니라 기다리던 곳이 사라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 도서관이요. 그래. 대화는 거기까지였습니다. 오늘 어땠어? 누구 만났어? 같은 질문은 없었습니다. 부모는 늦었고 저녁은 식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들을 사람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도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수업 시간, 아이는 처음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교과서 내용도 아니고 숙제도 아니었습니다. 이거 제가 말해도 돼요? 선생님은 잠시 아이를 봤다가 다른 학생을 불렀습니다. 다음에 하자. 그 말은 거절도 허락도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손은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아이는 방법을 찾으려 했습니다. 도서관에 더 오래 머물렀고 집에 늦게 들어갔습니다. 괜히 책을 반납하며 카운터를 한 번 더 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의 세계에는 다시 침묵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은 침묵이었습니다. 한 번 불렸던 아이는 다시 혼자가 되는 법을 더 힘들어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도서관에 갔습니다. 익숙한 자리에 앉아 익숙한 책을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카운터에 낯선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였습니다. 아이를 보고 말했습니다. 안녕? 너 여기 자주 오는 아이구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선생님 알아? 그분 건강이 안 좋으셔서 당분간 쉬시게 됐어. 내가 대신 여기 있게 됐어.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응, 괜찮으실 거야. 걱정 마. 하지만 아이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불러준 사람, 그 사람이 아프다는 것. 며칠 뒤 도서관 게시판에 작은 종이 하나가 붙었습니다. 지역 아동 독서 프로그램 안내, 요일, 시간, 대상 연령. 아이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신청서 작성, 보호자 동의. 아이의 손이 종이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잠시 멈췄다가 다시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지금의 아이에게 그건 너무 먼 말이었습니다. 보호자, 동의를 구할 사람. 그날 밤, 아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낮에 들었던 말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오늘도 왔네. 다음에 하자. 아이의 가슴 위에서 말들이 겹쳤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다리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다음 날 아침, 아이는 평소보다 일찍 나왔습니다. 도서관 문이 열리기 전 게시판 앞에 섰습니다.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주머니에서 연필을 꺼냈습니다. 신청서 맨 아래 아이의 이름이 적혔습니다. 글씨는 조금 삐뚤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호자 동의란은 비워두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름은 적었습니다. 새 직원이 도서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이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 왔어? 아직 안 열었는데. 이거요, 신청서요. 아이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직원은 받아들고 훑어봤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하고 싶구나. 좋아. 그런데 보호자 동의가 필요한데. 그게 아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사인 받아올 수 있어? 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관심을 가질까? 사인을 해줄까? 하지만 아이는 모릅니다. 이 선택이 구원이 될지 또 다른 상처가 될지.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기다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선택 앞에는 또 다른 어른들, 또 다른 규칙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은 아이를 어디로 데려가게 될까? 그 대답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이 아이는 처음으로 스스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아이의 선택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다음 장에서 그 답에 가장 가까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이는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심은 대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은 채 연필로 이름을 적은 일. 하지만 아이에게는 처음으로 세상을 향해 손을 뻗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집에 돌아와 신청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식탁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부모님이 돌아왔습니다. 평소처럼 피곤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아이는 용기를 냈습니다. 엄마, 아빠. 부모님이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가 먼저 말을 거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왜? 이거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하는데 참여하고 싶어요. 아이가 신청서를 내밀었습니다. 엄마가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언제 하는데? 토요일이요, 오전에. 돈은 내야 해. 아니요, 무료래요. 부모님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해도 돼. 그 말에 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요? 응, 여기 사인하면 되는 거지? 엄마가 펜을 들고 보호자 동의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간단한 동작이었지만 아이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인데 뭘 열심히 해. 그날 밤 아이는 신청서를 가슴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독서 프로그램 첫날, 아이는 도서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들, 책장 넘기는 소리, 아이들 웃음, 어른의 목소리. 한 발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했습니다. 불리지 않았던 시간들을. 들어와도 돼. 문 안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며칠 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 선생님 기다렸어.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아이를 특별하게 만들지 않았지만 혼자가 아니게 했습니다. 도서관 안에는 아이들이 몇 명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아이와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아이는 빈자리에 앉았습니다. 자, 모두 모였네. 오늘부터 우리 함께 책을 읽을 거야. 서로 이름 소개부터 할까? 아이들이 돌아가며 자기 이름을 말했습니다. 아이의 차례가 왔습니다. 지우예요. 지우 반가워. 자주 보던 얼굴인데 이제야 제대로 인사하네.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도 작게 웃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이들은 돌아가며 책을 읽었습니다. 틀려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처음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문장이 끝날 때마다 숨을 고르듯 멈췄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해도 돼. 누군가의 말이 아이의 어깨를 조금 내려놓게 했습니다. 아이는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에 돌아온 아이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재미있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다음 주에도 가는 거지? 예. 짧은 대화였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이의 하루에 대해 묻고, 듣고, 반응하는 것.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집에서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모는 독서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습니다. 이거 내가 한 거야? 예. 말 안 해서 몰랐어. 그 말에는 꾸중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 뒤 부모는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는 같이 이야기하자. 그 말이 모든 걸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 하나는 열렸습니다. 며칠 뒤 프로그램 두 번째 날 아이는 도서관에서 책을 다 읽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이 좋았어요. 왜? 옆에 앉은 아이가 물었습니다. 아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였거든요. 말을 마친 뒤 아이는 처음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 조용히 듣는 눈. 아이는 그날 자기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말할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매주 계속되었습니다. 아이는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이름도 알게 되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옆자리에 아이가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너 이 책 읽어봤어? 아니, 아직 재미있어. 나중에 빌려줄게. 고마워. 짧은 대화였지만 아이에게는 특별했습니다. 친구가 생긴다는 것, 말을 나눈다는 것. 프로그램 마지막 날 도서관 직원은 말했습니다. 이제 여기 내 자리야. 아이의 이름이 종이에 적혀 있었습니다. 자리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존재는 분명해졌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도 학교에서도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는 확실한 것이 하나 생겼습니다. 부르면 누군가 대답해 준다는 기억. 그 기억은 아이를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이처럼 불리지 않았던 수많은 이름들. 그 이름들을 누가, 어디서, 어떻게 부를 것인가. 그 질문이 이제 남아 있습니다. 아이 하나의 변화는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부른 순간부터 세상은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변화가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그 끝을 따라가 봅니다. 아이는 이제 기다리지 않습니다. 부르지 않아도 스스로 자리를 찾는 법을 조금은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도서관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도 아이는 그곳에 갔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약속이 없어도 문을 열고 들어가 책을 꺼내고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처음부터 아이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제는 자연스럽게 아이의 자리가 됐습니다. 집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이어졌습니다. 부모는 이전처럼 묻지 않던 질문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았어.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로 끝났을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부모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라는 걸 서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뒤 학교에서 작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손을 들었습니다. 대단한 발표도 정답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을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교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아이는 그 말이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는 말했습니다. 오늘 나 말했어. 그래. 응, 조금 떨렸어. 부모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했구나. 그 말에는 자랑도 부담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 걸어온 사람의 인정이었습니다. 어느 저녁 부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너무 바빴던 것 같아.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였을 때 우리는 몰랐어. 그게 미안해.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괜찮아. 그 말은 모든 상처를 지우진 못했지만 앞으로 나아갈 자리는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가끔 예전 일을 떠올립니다. 불리지 않았던 시간, 기다리기만 했던 날들. 그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붙잡지도 않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도서관에서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아이들과 친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중 한 아이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우리 주말에 공원 갈 건데 같이 갈래? 아이는 놀랐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초대한다는 것. 나도 가도 돼? 당연하지. 그래서 물어본 거야. 응, 갈게 그날. 아이는 처음으로 약속이 생겼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기로 한 약속. 주말, 아이는 부모님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친구들이랑 나가요. 그래? 몇 시에 와? 저녁 전이에요. 조심해서 다녀와. 연락해. 부모님은 걱정하면서도 아이를 믿었습니다. 아이도 그 믿음을 느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은 함께 뛰어놀았습니다. 그네를 타고 미끄럼틀을 타고 풀밭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는 웃었습니다. 진짜로 크게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이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친구라는 거구나. 함께라는 거구나. 도서관 직원은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먼저 인사하네. 아이는 웃었습니다. 여기가 익숙해졌어요. 그 말은 공간에 대한 말이었지만 삶에 대한 말이기도 했습니다. 아이는 안다. 모든 아이가 자연스럽게 불리는 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누군가 혼자 있는 걸 보면 먼저 말을 건다. 같이 할래? 그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이야기의 시작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 새로운 아이가 왔습니다.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그 모습을 보고 예전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혼자 앉아있던 시간,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던 시간. 아이는 일어나 그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나는 지우야. 너는? 민서, 반가워. 여기 자주 와. 처음이야. 그렇구나. 여기 좋아. 책도 많고 선생님도 친절하시고. 우리 같이 책 볼래? 민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는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아이는 느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것을 이제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마지막 내레이션. 아이 하나가 불렸다는 사실은 세상을 크게 바꾸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하루는 바뀝니다. 그리고 하루가 바뀌면 사람은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리는 모두 한 번쯤 아무도 묻지 않았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지나 다시 이름이 불렸을 때 그 부름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아이의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춥니다. 하지만 비슷한 이야기는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불러줄 수 있는가? 엔딩. 아이의 성장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금 늦게라도 묻기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